어성초 애기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어성초를 효소로 담궈 놓고, 저는 이제 똑같은 염증 효과가 있는 어성초에 질경이도 여기에 함께 담아서, 이런 건 질경이 잎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황칠나무 잎이에요. 이렇게 뭐 한 가지만 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건 녹차 잎이잖아요. 큰 녹차 잎.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것들끼리 보세요. 매실이 저기서 막 굴러 떨어지니까 아까우니까 이 속에 매실도 제가 넣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담아서, 이건 다 작년에 이렇게 어성초를 잘라서 액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액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이제 이 액을 써요. 요리할 때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음료처럼 타서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 어성초는 원래 고기 어자를 써서 향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 염증을 제거하는 데는 질경이와 함께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뽑아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효소를 담는 거예요. 원래 미생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설탕이잖아요. 설탕을 넣어줘야만 발효가 되죠. 풀을 냈더니 지렁이도 넣어. 건강한 땅이다. 이게 꽃이 지고 나면 여기에 낙엽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안 예쁜 색깔로 잎사귀들이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고기 비린내 같이. 그래서 어성초라는데요. 고기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난다 해서. 그래도 여기에 잔뿌리가 한두 뿌리만 있어도 얘는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요. 또 나와요. 우리가 이거 잡아 당기지만 뿌리가 전부가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뿌리가 끊어지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게 또 내년에 이렇게 나오고 옆으로 번지고, 몇 뿌리만 갖다 심어놔도 한 2, 3년 내에 그냥 완전히 전체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많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어성초라는 식물이에요. 어성초라는 식물인데, 보통 이 어성초는 고기 어자를 써서 고기 비린내가 난다. 이 식물에서 나는 향이 고기 비린내 같이 나기 때문에 고기 어자를 써서 어성초라 그래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 식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냄새 때문에. 그리고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기나 이런 잡벌레들도 이 어성초를 굉장히 싫어해서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몇 포기 처음에 갖다 심었는데 이것이 온통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화단 곳곳에 이 어성초들이 덮여 있어요. 보통 6월 한 초쯤에 이렇게 꽃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이 개화기에 접어들면 이 어성초가 약성이 가장 좋아지는 때예요. 그래서 이때 채취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약산 음식의 재료로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전초를 사용해요.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는데, 이게 이렇게 뿌리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까? 이 잔뿌리 한 마디만 남아 있어도 어성초는 계속 다시 살아나서 번식하고 아주 번식력이 대단한 잡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까지 보통 전초를 쓰는 이런 식재료들은요, 함께 뿌리하고 함께 이렇게 씻으려고 보면 깨끗하게 잘 씻어지지가 않아요. 뿌리는 여러 번 씻어야 되고 줄기는 뭐 한 서너 차례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부분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세척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보통 어성초는
한때는 사람들한테 발모제라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씨를 말릴 정도로 이 어성초를 다 채취해 갖고요. 또 아토피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어성초는 염증 치료나 또 항균성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에 이제 뾰루지가 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스킨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잘 말려 두었다가 이 물을 우려내서 입욕제, 목욕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쓰임새는 매우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잘게 잘라서 말려 놓았다가 덮어가지고 그렇게 덮으면은 또 신기하게도 이 냄새, 이 지금 비릿한 이 냄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차로 마시면 굉장히 이렇게 효과를 보는 그런 좋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어성초를 가지고 늘 매년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6월 달부터 채취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옹기독에다가 이거를 발효액을 만들어요. 그 발효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발효액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한다거나 뭐 차를 마신다거나 할 때 음료처럼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늘상 하고요. 오늘은 또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차를 만드는 것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성초를 이렇게 손질하는 일을 하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뿌리 쪽에는 이렇게 그 흙도 붙어 있고 이렇게 잡균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잘라서 분리해서 이거를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분리 작업을 하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개화가 되면 이 줄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잘 안 끊어지기 때문에 가위로 자른다거나 칼로 자른다거나 하면 좋은 효과, 좋게 빨리 손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어성초를 가지고 그 친환경 농자재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어성초나 소로쟁이 뿌리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 그런 잡벌레들을 해충을 퇴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발효시켜 가지고 바로 뭐 고추에 살포를 해준다거나 하면 그 곤충의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재죠. 이게 친환경 제재. 그만 다듬고. 오늘은 제가 발효액을 이 어성초로 만들 텐데요. 이렇게 해서 그냥 절이면 성분이 다 충분히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식물들이나 줄기는 최소한 이렇게 잘게 썰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발효액을 담그실 때 이렇게 전초들을 썰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한 4, 5cm쯤 되게 이렇게 썰어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탕에 재셔야 이 사이에 이 식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식물들을 담글 때 열매는 그렇지 않지만 줄기나 뿌리 같은 거는 굉장히 잘게 썰어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통 발효액을 담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1:1 동량으로 설탕과 함께 넣는다, 재서 발효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발효시켜서는 1:1로 설탕을 넣고 바로 옹기독에다 재 놓으면 위에는 설탕 물이 밑으로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상하기 쉽고요. 밑에는 또 설탕이 쩔어가지고 완전히 설탕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독에다 재면 거의 100% 실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담을 때마다, 발효액을 담을 때마다 이 재료들을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를 이런 용기에다가, 넓은 용기에다가 먼저 한 2, 3일 정도 재놓으셔야 돼요. 지금 동량의 설탕이잖아요. 그러면 첫날은 한 40% 정도만 이렇게 설탕을 뭐 열무, 우리가 김치 담을 때 간 절이듯이 이렇게 설탕으로 재세요. 먼저 재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액상이 이렇게 뽕뽕하니 나와요. 그럼 또 이걸 뒤적여서, 그러니까 옹기 독에다가 이거를 재기 전에 이 재료에 의해서 충분히 설탕이 녹도록 녹아서 이 재료에 설탕물이 다 배들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에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그 액상에 잠기지 않더라도 그게 변질도 막을 수 있고요. 또 밑에 설탕이 쩔어가지고 설탕 덩어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서 놔두시고, 보세요. 줄기와 뿌리는 이렇게 따로 해서, 따로 씻어서 효소를 담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동량의 설탕을 넣되 사전에 반드시 넓은 용기에다가 설탕으로 먼저 재서 이 설탕이 충분히 녹아서 이 식물에 배어들도록 한 다음에 용기에 담아야 실패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위쪽 그 재료와 아래쪽 재료가 설탕의 당도도 다르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뿌리는 이런데 흙에 묻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씻어서, 뿌리는 줄기보다는 훨씬 더 잘게 써시는 게 좋죠. 그래야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써는 이유는 이 뿌리나 이 줄기 식물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빨리 이렇게 추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예요. 그래서 이 발효액 담는 데에다가 함께 담습니다. 별도로 씻어서 이렇게 썰어서 담는 게 좋고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발효액을 담을 때 설탕은 어떤 거를 쓰느냐, 설탕이 미생물의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쓰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묻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흰 설탕을 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정제하는 곳에 가서 보면은요, 제일 먼저 깨끗한 상태로 뽑아내는 게 이 흰 설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황설탕,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스팔트 크라이마처럼 이것저것 이제 좀 이물질이 섞여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추기 위해서 거기에 캐러멜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게 흑설탕이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다 정제된 거죠. 뭐 흑설탕이라고 해서 거의 정제 안 되고 그냥 뭐 사탕수수에서 짠 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그래서 보면 그게 좀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흰 설탕이 훨씬 더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빠져나오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설탕으로 마무리해서 하루 저녁 딱 잠재우는 거예요. 재우고 나면 여기에 이제 액이 쭉 빠지면서 이게 다 몸에 설탕이 배들게 됩니다. 어성초 차를 만들려고 할 때는 좀 더 찻잎이 다관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잎을 발효액 담글 때보다는 좀 더 잘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5cm를 넘지 않도록, 그래야 차를 우려낼 때 편리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차를 담으실 때는요, 이렇게 잘게 썰어 가지고 한나절 정도 넓은 이런 광줄이나 용기에다 놔두시면 이게 위조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면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뭐 덕금한다고 하죠. 우리가 뜨거운데 덮어서 건조해서 이제 우려 마시면 아주 성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2, 3일 딱 놔둬서 열을 가해서 놔두면 이게
지금 그 고약한 냄새들이 신기하게도 다 없어져요. 햇볕에다는 두시지 마시고요. 그늘에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탈모가 있으시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차로 드시거나 발효액 상태로 해서 음료로 드시거나 하면 아주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썰어서